안녕하십니까, 터보레터 TV입니다. 오늘은 산안법에 의한 유해이염 방지 계획서,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유해이염 방지 계획서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 담당자, 즉 관리 감독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 계획서는 안전총괄 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성 주체는 누구냐? 유해이염 방지 계획서는 사업주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안전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 계획서는 작성 주체가 누구냐? 건설 사업자, 주택건설 등록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누가 하느냐? 공무나 시공이 하는 회사도 있지만 거즘 안전관리자에게 넘기는 실정입니다. 요 부분은 안전관리자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에 시공사도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자기 분야라는 것을. 그런데 떠넘기기 바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상당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잔뜩이나 안전 서류도 엄청나게 강화되어서 많이 추가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꼬박꼬박 챙겨야 할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돌발성이나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안전시설물들, 현장 조치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겁니다. 소장의 왼팔인 안전 관리자, 그 다음에 소장의 오른팔인 시공 관리자. 우리는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이니까 당연히 유해이염 방지 계획서를 챙겨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의무와 직무가 된 것이 당연시 되어버린 건데, 건설기술진흥법, 즉 시공에 관련한 내용들을 건설 전문 지식이나 도면 방법, 작업 방법, 세밀한 방법, 이런 것들 모르는 안전관리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고, 감리나 소장들이 그런 지식이 없거나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막말로 진짜 이런저런 서류가 안전 서류도 많은데 이것저것 전산 입력하고 교육시키고 현장 안전 시설물이나 그런 것들을 조치하고 불합리 조치하고 이런 안전 관리자는 무조건 연봉을 2배 이상 받아야 됩니다. 연장 야근 시 직무 스트레스 상담 받아야 돼요. 이러면은 주간에는 현장 보랴, 밤에는 서류하랴, 이러면 직무 스트레스 받고 오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 안전관리자 하겠습니까? 못하죠. 너무 힘들어서. 누가 안 힘든 직군이 있겠습니까만은 이런 잘못된 지식과 전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안전관리자라는 부분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맞서 싸워야 돼요. 힘들지만 저도 상당히 피곤하고 힘들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지 않으면 계속 업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 유해이염 방지 계획서는 이제 착공 전까지 해당 지청 안전보건공단으로 자료들을 방문해서 주거나 아니면은 우편 접수, 택배겠죠. 이제 안전관리 유해이염 방지 계획서가 작성되었으니까 그것들을 2부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로 보내든지 해서 추후에 별도로 이제 그 면담 심사 날짜를 잡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그러면 현장 소장과 같이 안전보건공단으로 가서 면담 심사를 받는데 지청에 따라서 이제 그 현장 소장에게 발표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발표를
요청하는 안전보건공단 지청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서는 이제 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라 해서 개요부터 시작해서 공정별로 자료를 따로따로 이렇게 입력하게끔 전산화로 심사받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도 이제 심사 끝나면 홈페이지를 접속하게 해서 입력하는 것을 이제 조금 설명해 줘요. 이렇게 카탈로그 같은 것을 줘서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패스워드라 이런 것들을 또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은근히 피곤한 부분이 또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장 점검을 이제 관리 감독자 위주로 해서 거기 자료에 올려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관리 감독자들이 현장 점검하는 거 봤습니까? 거의 안 하죠. 예, 저희들도 바쁘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전관리자가 결국 작성해서 또 스캔 떠서 또 이렇게 올려야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고 봅니다. CSI는 이제 감리부터 발주처까지 전혀 관심도 없고, 시공사 관리 감독자들도 남의 일로 생각하는 아주 심각성이 대두되는 부분이죠. 뭐 일부 이제 감리들이 이제 몇 번 겪다 보니까 감리들은 이제 CSI에 대해서 인지하는 곳도 있지만, 의외로 발주처라든지 감리들, 그다음에 시공사 전혀 CSI에 대해서 뭐 모른 척을 한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른다 그래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안전관리자에 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어이없고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피해를 보는 것은 이제 우리 안전관리자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저는 첫 번째로 시공관리 계획서로 이름을 변경해라. 두 번째가 시공관리 담당자로 이름을 변경해라. 세 번째가 국토교통부도 120억 이상 선임 신고해서 시공 담당자를 아예 지정을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공 품질에 대한 관리 CSI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발주자, 감리, 시공사에 대해서 좀 또렷이 좀 해라. 솔직히 노동부나 뭐 안전보건공단은 잘하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교육은 엄청나게 잘하지만 시공사 관리자나 시공관리자나 뭐 소장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이제 그런 케이스에서 요즘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눈을 뜨고 있는 그런 단계지만, 대려 이 국토교통부에 대한 그 교육 같은 것은 아예 뭐 안 되었다 싶을 정도죠. 모른다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 건지법이 뭐야? 뭐 이런 사람들까지 너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안전관리 계획서 조직도에 안전관리 담당자가 아닌 시공 담당자를 아예 변경을 하는 건 아까 지금 이야기했지만은 아예 또렷하게 작성을 놓고, 안전관리자도 그 안에 넣되 안전관리 담당자와 구분을 지어서 한 이론으로서 그냥 안전관리자는 담당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어필해라, 이제 그런 뜻으로 한번 제가 개선을 한번 생각해봤고요. 그다음에 6번 여섯 번째, 노동부도 지금 120억 이상 전담 안전관리자가 탑법으로 겸직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여기 조금 더 추가해서 한 건으로 끝내지 말고 건마다 과태료를 엄청나게 부과해서 그에 대한 엄벌을 처하면 정말 시공사에 있는 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관리자, 그다음에 본사마저도 이것은 확실히 산안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 업무구나, 이것은 탑법에 의해서 안전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구나를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곱 번째는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 담당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름을 변경했다면 시공관리 담당자가 본인의 업무를 미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면 당연히 이 체계는 자연스럽게 잡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